또 진술조서를 보면은 글쎄요. 최순실 씨 사건이 커지면서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차명폰 통화 뭐 이런 것들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그러니까 이 관련성, 그러니까 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어떤 관계 이거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밝혀냈느냐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재판 과정을 봤더니 지난번 CCTV가 결정적인 어떤 또 단서가 됐던 것 같아요. CCTV에서 왜 이 옷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디자이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추적을 한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또 했던 전화번호를 또다시 이제 그 추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추정하냐면 최순실의 핸드폰 번호를 추정해내요. 왜냐하면 이게 좁혀지니까 늘 찾아오고 늘 만들고 했던 것을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횟수를 보면 이 사람이 최순실이 것이다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 번호에서 또다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유출을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독일에 가기 직전에 통화한다거나 혹은 최순실과의 통화가 결정적으로 이 부회장 독대 전, 독대 후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을 번호를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독대와 관련해서 최순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독대 후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후 사후에 또 그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증거로 차명폰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것들을 하나씩 밝혀낸 거죠.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횟수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연결을 시킨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바로 최순실과 연관이 있었고 바로 최순실과 상의한 내역이 상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특검에서 지금 입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귀국을 종용하고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도 통화 횟수가 많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보니까 그 통화 내용이 작년 4월 달부터 거의 한 1,100차례 이렇게 되면 하루 한 3통 이상 전화를 이제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최순실이가 이제 독일로 간 다음에는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장시호가 이제 그 최순실이가 좀 뭐 죽고 싶다. 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엄마한테 이모가 죽을 것 같다. 그럼 빨리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좀 그 어떤 이 메시지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최순득 씨가 그 대포폰을 차명폰을 통해서 윤전추 행정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윤전추 행정관이 이제 나중에 20분 뒤에 이제 대통령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빨리 들어오라 그래라. 그 이야기 전달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황을 보면 아마 최순실이 이제 독일로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하는데 독일로 간 다음에는 이게 이제 국제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전화 추적될 것을 우려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차명폰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통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러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최순득 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전달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가 갑자기 들어온 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 있다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자, 그런 걸로 보면 당시 아마 대통령이 왜 최순실을 들어오라고 했을까? 지금 보면 나중에 최순실이가 일찍 들어온 걸 굉장히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수습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태 자체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있고 또 검찰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조정만 하면 크게는 뭐 번질 거지 않은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오만 기사들이 다 터지고 하니까 결국 수습을 못했지 않습니까? 즉 우병우 당시에 보면 최순실이가 원래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연행이 됩니다. 사실은 공항에서. 근데 최순실이 31시간 동안 연행이 안 되고 밖에서 돈에서 은행에서 나가서 돈도 됐죠. 다 뺐죠. 뭐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결국 이게 청와대 입김이 살아 있었다. 즉 우병우 수석이 모든 것들을 좀 디자인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런 위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라 해결을 하려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이제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이제 뭐 담화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입장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로 지금처럼 몰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으로 떠넘기고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같이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리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 같은 결과 두 가지 결과를 이뤄내려면 최순실 씨가 들어와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목적을 정확히 추단할 수 없지만 최순실 씨를 들어와서 어쨌든 정리를 하려고 있었던 목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글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거 뭐 의지를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당시 최순실 씨가 입국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모든 것이 이제 갈라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입국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체포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옆에 있던 측근들은 최순실이 문제다. 최순실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의견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본인만 독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몰래 아주 뭐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일을 벌려놓은 것이 아니라 막상 와서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너무나 많이 관련을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민관인가 너무나 저렇게 깊이 모든 것을 통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서에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그때 당시에는 좀 없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힘들지만 최순실 씨를 결국에는 쳐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아마 좀 진언을 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아마 당시에 참모들도 이 사건의 전체를 다 모르겠죠. 그랬겠죠. 대부분 보면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아마 주변에서 비선 실세로서 본인이 좀 이권을 챙긴 이 정도의 사건 정도로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순실 씨만 적당하게 들어와서 빨리 처리하고 대통령 사과하면 대충 이제 이 사건 자체는 해결될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여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점점 이 문제의 어떤 정말 이 주범 자체는 바로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 확인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이게 확인이 돼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무너져 버렸던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그것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위법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냥 좀 그 부탁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민원 들어주라 그래서 그 들어줬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그냥 그 민원으로 처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법률가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이 처음에 있다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보니까 상황 자체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의 상황인 거고 또 대통령이 자기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듣질 않으니까 아마 지금도 이제 변호사를 안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유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있으면서 모든 걸 장악을 하면서 본인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만 찾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즉 유영하 변호사는 이거 대통령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대통령 괜찮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 저 사람이 이야기가 맞아. 근데 나한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이제 변호사를 또 다 잘라내고 하는 것도 보면 결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지금도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좀 짚어볼게요. 최순실 씨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제 뭐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지금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최순실 씨는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믿는 법조인은 뭐 타당하다고 하는 법조인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유연성을 다투는 지금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에 관련돼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해당 재판부는 기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헌법률 심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되니까 위헌법률 그 헌법소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의뢰인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님도 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지금 중견 변호사이신데 변호사로서 판단했을 때는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소송인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경재 예.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런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뢰인인 최순실 씨가 계속 이 특검은 무효입니다. 이 수사가 무효입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도대로 자신의 변호인에게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예. 하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봐도 뭐 인용되는 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소송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하는데 예. 독일로 간다면은 이게 이제 국제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전화 추적될 것을 우려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차명폰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통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러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최순득 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전달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최순실이가 갑자기 들어온 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 있다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예. 자, 그런 걸로 보면 당시 아마 대통령이 왜 최순실을 들어오라고 했을까? 지금 보면 나중에 최순실이가 일찍 들어온 걸 굉장히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보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수습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태 자체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있고 또 검찰도 있기 때문에 예. 적당히 이제 조정만 하면 크게는 뭐 번질 거지 않은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오만 기사들이 다 터지고 하니까 결국 수습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즉 우병우 당시에 보면 최순실씨가 원래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 번호에서 또다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유출을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독일에 가기 직전에 통화한다거나 혹은 최순실과의 통화가 결정적으로 이 부회장 독대 전, 예. 독대 후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을 번호를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독대와 관련해서 최순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독대 후 사후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후 사후에 또 그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증거로 차명폰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것들을 하나씩 밝혀낸 거죠.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횟수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연결을 시킨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바로 최순실과 연관이 있었고 바로 최순실과 상의한 내역이 이렇게 상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특검에서 지금 입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귀국을 종용하고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도 통화 횟수가 많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보니까 그 통화 내용이 작년 4월 달부터 거의 한 1,100차례 예. 이렇게 되면 하루 한 3통 이상 그렇죠. 전화를 이제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최순실이가 이제 독일로 간 다음에는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장시호가 이제 그 최순실이가 좀 뭐 죽고 싶다. 뭐 예.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엄마한테 이모가 죽을 것 같다. 그럼 빨리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좀 그 어떤 이 메시지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최순득 씨가 그 대포폰을 차명폰을 통해서 윤전추 행정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 윤전추 행정관이 이제 나중에 20분 뒤에 이제 대통령을 바꿔주면서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 이야기 전달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황을 보면 아마 최순실이 이제 독일로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 또 진술조서를 보면은 글쎄요. 최순실 씨 사건이 커지면서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차명폰 통화 뭐 이런 것들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그러니까 이 관련성, 그러니까 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어떤 관계 이거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밝혀냈느냐 예.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재판 과정을 봤더니 지난번 CCTV가 결정적인 어떤 또 단서가 됐던 것 같아요. CCTV에서 왜 이 옷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디자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추적을 한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또 했던 전화번호를 또다시 이제 그 추적을 하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추정하냐면 최순실의 핸드폰 번호를 추정해내요. 왜냐하면 이게 좁혀지니까 늘 찾아오고 늘 만들고 했던 것을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횟수를 보면 이 사람이 최순실이 것이다라고 추정하죠. 연행이 됩니다. 사실은 공항에서. 근데 최순실이 31시간 동안 연행이 안 되고 밖에서 돈에서 은행에서 나가서 돈도 됐죠. 다 뺐죠. 뭐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예. 저는 그때까지는 결국 이게 청와대 입김이 살아 있었다.
즉 우병우 수석이 모든 것들을 좀 디자인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런 위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라, 해결을 하려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이제 뭐 담화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입장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로 지금처럼 몰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으로 떠넘기고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